수요일 순서는 저희가 박봉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봉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분 한 사람과 함께 먼저 개문 발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분이죠. 보수의 종말 저자입니다.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신인규입니다. 빨리 모셨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가 저희가 9시 시작할 때는 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10시 할 때는 조금 일찍 와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벌충해주는. 벌충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예. 최진봉 교수님이 예. 안 보이셔가지고 박봉규인데 지금 박규로 박규로 바뀌는 건가? 오지 말라고 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라고 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알겠습니다. 2025년도는 최진봉 교수님의 해기 때문에 응원봉 올해만 최진봉의 딱 올해 그럼 의사봉. 내년부터는 끝나는 겁니까, 최진봉?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2026년도는 예. 저의 해로 아, 제가 좀 예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인규의 아니, 바꿔가면서 해야죠. 그래. 지방선거 출마하세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예. 정말 진짜 오늘 요 박봉규 시간을 네. 제가 목 놓아 기다려왔습니다. 목 놓아 기다려 왔군요. 정말 예,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되면은 괜히 설레고 떨려요. 진짜 저 너무 화요일 너무- 밤부터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떨립니다. 떨려. 박봉규 하고 싶어서 떨려. 근데 예. 변호사님은 어제 윤석열의 1시간 8분 최후 진술 네. 쭉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 어떻게 총평 하시겠습니까? 뭐 총평이라고 하자면은 네. 역시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예, 거의 뭐 돌 같은 사람입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예, 그 자리에 늘 있고 아주 바위 같은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어제도 헤어스타일이 뭐 여전히 저 이거- 갖고 나온 모습이 이걸 저는 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커트. 커트를 했어요. 예. 지금 다듬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헤어하고 나온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가 계속 좀 불편은 했고 예. 또 어제 그 내용은 한 1시간 7분 정도 네. 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음. 내용은 역시 아, 북한 그리고 빨갱이 북한 지령받고 막 야당이 탄핵 선동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과거에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예. 역시 사람은 못 고쳐 쓰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제로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다 일을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저는 빨리 결정문 쓰셔가지고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 다른 건 없습니다.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저는 어제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빠른 탄핵만이 답이다. 예. 어제 보면서 간첩 얘기만 25번을 하더라고요. 간첩. 북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를 했고. 예. 야당이 줄탄핵해서 뭐 예산을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징징징. 개엄할 수밖에 예.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갔는데 어제 윤석열이 이제 발언도 발언이지만 김계리 변호사의 저는 개몽됐습니다. 예. 이 고백 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거의 미친 발언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게 말씀.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게 강하게 강하게 비판하냐면 말씀하세요.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 변호사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가 거기 변론하러 갔지 무슨 정치 투쟁 선동하러 갔습니까? 아니 내가 개몽당했다? 와, 네. 이 정도 수준의 개몽당할 정도면요. 그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변호사의 일을 정당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협회도 징계권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이걸 못했을 때 징계하거든요. 네. 저는 거의 이거는 뭐 징계 수준의 변론 아닌가라는 제 귀를 의심할 수준이었고 와,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들이나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했던 그 헛소리들 네. 이걸 통해서 개몽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왔는가. 네. 전 그 부분이 너무 참담해가지고 이거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정말 근데 어떻게 제가요 뭐 변호사들 다 아니래요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있죠. 김계리, 윤갑근, 석동현, 김홍일. 네. 또 네. 어제 정상명 와 어제 와가지고 윤비어천가 부르는데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빠졌네요. 조대현. 네, 한 분 빠졌네요. 다 이제 줄줄이 열과 뭐 차기환 변호사도 있었고요. 차기환도 있고요. 예.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전 이번에 처음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는
차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 하이브리드가 그 연비가 좋고 상당히 좀 미래형 차라서 요즘에 많이들 모시는데 하이브리드 전 얘기를 해서.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저 도태우 변호사 빠뜨렸네요. 도태우 변호사도 있고. 네. 예. 아이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해드려야죠. 만약에 변호사로서 변론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하셔야죠.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다가 지금 본인들 주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요건에 맞는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겁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었다. 그게 뭔지 그걸 밝혀야죠. 콕 집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끌어올 수 있고 예. 뭐 절차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국무회의라고 한다. 국무회의가 요건이 이러이러한데 우린 이런 요건 갖췄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변론을 변론답게 좀 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의 피청구인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변론의 내용이 나는 개몽당했다. 나는 인재 깨우침을 당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가지고 참 평론의 이 책상 위에 네. 올리기 민망한 수준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자 변론까지 쭉 오면서 윤석열 쪽에 이제 발언을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려다가 헌재 재판관한테 뭐 제지도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핵심을 벗어나는 이게 비상 사태가 맞는지 국무회의가 정말 적법한지 예. 그리고 이제 국회 군보낸 거 잘못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뭐 무장공비가 침투했었다. 예를 들어 네. 뭐 대통령은 정보가 많다고 하니까 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군을 보냈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못 하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정상적이거든요. 석고대제 하면서. 예, 석고대제. 그러면 뭐 10시간인데 못 들어주겠습니까? 석고대제 하겠다는데 제가 뭐 고모스를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 끝까지 잘했다라고 우기면서 네. 저렇게 부정선거 개몽당했다. 뭐 대통령은 잘했다. 야당 탓한다. 이렇게 가면 네. 이거 변론이 아닌 겁니다. 정치투쟁이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 밖에 나가서 왜 신성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자들이 저러고 있어야 됩니까?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던데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던데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져야죠, 양심을. 그러니까 이 변호가 아니고 변론이 아니고 그냥 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변을 당한 느낌이. 다른 생각하신 거 아니죠? 이런 변이 있나? 전 변을 당한 느낌입니다. 최지봉 교수님 화장실 가셨어요. 아이고 화장실에. 근데 정말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평소 때와 좀 다르게 머리와 아니면 뭐 메이크업 이걸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걸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제 예. 댓글 보니까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달라진 모습. 근데 뭐 개몽령 발언으로 뭐 달라졌든지 발든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거 뭡니까? 어제 이제 뛰었던 최종 변론기에 뛰었던 윤석열 쪽에 참 열심히도 만들었네. 색깔도 넣고. 북한을 지령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다 이거 하면서 예. 후쿠시마 이 얘기 오염수 방류 아니 북한 그러면 저 지령을- 얘기도 후쿠시마 얘기 한 말씀만 보태면 네. 2021년도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만희, 뭐 그렇네. 이미자 저 다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 뭐야? 예, 그 사람들 뭡니까? 그때도 그럼 지령 받았나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정말? 그렇네. 바로 이제 반박이 네. 되는 상황인데 부끄럽습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근데 폰트도 좀 이게 폰트 자체가 약간 좀 북한식 같은데. 약간 이 예, 느낌이? 흘겨 보면 예. 아니 그리고 대왕고래 뭐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레오 40억 준 거 잘했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 연구회사 누가 깎았는데요? 그러니까 R&D를 누가 깎았습니까? 예. 이분이 깎았잖아요. 지금 나오는 분. 선서하는 분. 왜 선서는 하고 말을 안 지켜요? 성실히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해 놓고 왜 헌법을 예. 파괴합니까? 뭐 잘했다고 지금 나와서 PPT를 만들어요? 뭘 잘했다고? 이게 폰트가 좀 무섭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북한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게 북한 폰트를 따랐습니까? 저 조선 노동당 그 노동신문이라 그러나요? 거기 거 폰트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쪽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도 너무한다라는 걸 너무합니다. 확인을 했고. 아니 저 엔간하면은 예. 저 화 안 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화낼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네. 저까지 화를 내면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교양 있게 하려고 하는데 네. 나는 개몽당했다? 음. 와 진짜 이런 발언은 나는 개몽
진짜 다 같은 말이라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변이 다 있습니까? 변을 당한 것 같아요. 예, 사변, 전시, 예, 진짜 아 비상 상황이에요. 저 변론이 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 도태우 변호사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예. 저 차기한 변호사, 예, 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저 앞에 계신 분은 이름을 모르겠네요. 앞에 분은? 캐나다에서 진짜. 중국이 개입해서 11명인가가 선거에서 당선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좀 말 같은 소리를 네. 해야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좀 적당히 말입니다. 하시기를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를 지금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 개헌 의지가 실현됐다. 네. 새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또 아.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와, 우리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개헌 그리고 뭐 책임 총리제 얘기를 하면서 권한을 넘기겠다. 나는 이제 외치만 하겠다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은 어떻게 내가 또 개헌을 또 예. 합니까? 말이 됩니까? 개헌 이거 비상사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예. 나는 다시 제2의 계엄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자의 발언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제가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2024년 11월 7일에 네.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했죠? 나는 인수위 과정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고3 수험생처럼 바빴다. 그래서 공관위원장 이름도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어제 나온 녹취록에서는요. 예. 통화 육성이죠. 그렇죠. 윤상현이, 음. 상현이, 예. 공관위원장 친한가 봐요. 이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교해 보면 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명백한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는. 아, 그럼요. 아 이거는 그럼요. 김계리 변호사 누가 와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이제 돌아가면 외치만 하고 네. 나 이제 개헌할게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개헌할지 말도 비슷해요. 개헌할지 개엄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개헌한다 이래놓고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난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서 개엄한다고 개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다시 주십시오. 돌려보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봐. 개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서서 개헌이 아니라 계엄이었습니다. 이것도 게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게임, 깨엄, 개헌. 이거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윤석열 어록을 믿지 못한다. 아.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아니, 그거 거짓말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못 믿습니다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예. 자, 이제 어제 나왔던 녹취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 또 시사인에서도 함께 공개한 그 녹취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공개가 됐던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 회주라. 영선이 회주라. 회. 광어회 사주라. 요거죠. 그 녹취 전체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거기 보면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요것도 걱정될까봐 네. 또 상현이도 하니까 또 김상현이다, 박상현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뒤에 또 윤상현 나옵니다. 상현 나와. 그래서 그 하나 거짓말 막았어요. 아유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상현이 이랬으면은 아 그거 정상현이를 말하는 거였다. 아, 이럴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제가 그것까지 윤석열 이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못 믿어. 그 알고리즘을 예. 싹 다 체득했습니다. 아. 다 알겠어 이제는. 네, 못 믿습니다 이제. 개엄. 자, 말씀드린 순간 최진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봉해 시대 봉해 최진봉, 최진봉. 응원봉. 최진봉. 예. 박봉규. 의사봉. 왜 50분에 한다 그랬다가 빨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 50분을 그래요? 저한테 약속을 9시 50분에 오라고. 아. 미리 원래 방송 전에 30분 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대기 중이거든요. 항상. 대기 중인데 빨리 나가죠. 항상 대기. 아니 오늘도 빨리 나가요. 아, 예, 빨리 오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아니 아침에 제가 분들이 예? 딴 거기 네, 유튜브에 네. 갔는데 어디 가셨어요? 토마토. 아, 왜? 근데 거기가 갔는데 네. 방송이 안 됐어요. 왜요? 뭐 유튜브 송출이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 근데 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아,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김지호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김지호 대변인. 오. 오, 예, 예. 도발을 했어요. 도발. 최진봉한테 도발했어요? 아, 아니 봉해 다른 시대인데. 그러니까 봉해 시대인데 예. 우리 수요일과 월요일 아. 비교하면서 도발을 감히 월요일 박영호가 박영호 같은 소리 수요일 하고 있는데 박봉규를 야, 이기고 박영 있다. 식은 있어. 박영호가 어디 있어? 박영호 박영 만들었어요. 식은 있지만 박영호 만들었어요.
박영호 박영호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박영호. 박영호는 끝이야. 박정호, 노영희, 김지호. 박영호는 월요일 없다. 박영식만 있다. 박영식만 있다. 분위기가 좋은데. 자 이제 뭐가 좋아요? 박봉규 왔으니까 네. 저희가 또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슈퍼챗, 완전체. 슈퍼챗 릴레이 예. 슈퍼챗 누가 또 이길지 오늘은 경쟁 당연히 저희가 레이스. 이기죠. 뭘 말이라고 저 요 할까요? 레이스 때문에 화요일 밤부터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수요일. 봉해 라인과 종해 라인이 네. 또 붙거든요. 또 붙죠. 우리 종 라인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종 네. 라인. 지난주에는 네. 저를 응원하신 분이 더 많았어요. 또 뭔 소리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호라인.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보낸 거는 세 명한테 공통으로 오는 걸로 해야죠. 왜 본인 걸로? 아, 우리 요즘 생각하세요? 박정호 의콘이 약간 편파판 정도 편파예요. 편파 박정호.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고 아직 이제 게시가 안 됐습니다. 게시가 안 됐는데 첫 게시를 누가 네, 하느냐 굉장히 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세요. 교수님 오시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메인이니까.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리에 원래 앉았을 불공정해요. 때. 약간 권성동 예. 모드로.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슈퍼챗 그렇죠. 보내주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어제 윤석열의 1시간 8분짜리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뭐 들을 게 뭐 있다고? 아니 1시간 몇 분이나 왜 그런 소리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아니 그전 했던 말과 다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개헌 얘기 했더라고. 개헌 얘기 왜 개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임기 연장해 보려고 저는 꼼수를 네. 이거 헌재 재판관들 얼마나 화나겠어. 저 헌재 재판관들 얼마나 극한 직업이야. 저희 아.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 한두 번 했더니 개몽령 얘기 또 하지 뭐 또 아니 야당 탓도 아무 했어요. 이거 야당 탓 간첩 얘기까지 난 미쳐버리겠어요 간첩. 진짜. 아니 북한 뭐 하는 거야? 지령받아서. 선관위 관련해서도 그래요. 네. 다 국정원이 조사해서 문제 없다고 나온 게 그리고 보완 다 했다잖아요. 네. 거의 다 마무리하고 그랬다는데 또 그 얘기를 아니 아무리 야당이 밉고 네. 뭐 민주당이 미워도 네. 계엄으로 해결할 문제냐고요. 정상적인 마음으로 해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계엄을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잘했다고 문제 없다고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 다른 게 없어요. 개헌 얘기 빼고는 네. 솔직히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자기가 취임식이야? 예. 앞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명태균도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취임식. 명태균이 취임식에 왔었잖아요. 곧 나가야 되는데 무슨 취임식처럼 이제 내가 다시 앞으로 리셋 어. 다시. 뭘 리셋? 약간 시작이- 미국식으로 재선. 근데 돌아버리겠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거기 가서 반성은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제 네.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탄핵 심판정에서 그렇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네, 진짜 그렇네. 어제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야, 진짜 아마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시청자분의 마음을 이제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진짜 딱 들으면서 1시간 8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국민한테는 사과 죄송하다는 얘기는 예. 없어. 죄송하다는 두 없죠. 번 있긴 아니, 있는데 그 죄송하다 그 웃기는- 국민이 그거야. 교수님은 국민 아니에요. 그래, 나는- 저도 아니고. 나도 당신 대통령 박봉규 생각 우리는 안 아니에요, 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럼 똑같아. 쌤쌤이다 그래. 나도 당신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야. 뭔 소리야? 이미 파면 당했죠 마음속으로. 그렇지. 아주 오래전에. 아니 생각해봐.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게 돼서 미안한데 와. 내 진짜 화가 나. 솔직히 웃긴 거 아세요? 일을 안 할수록 국가는 그래도 좋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가요. 일을 안 하면 지지율도 올라가. 자기 지지율도. 근데 신기하네. 이거 신기해요. 그냥 신기하네. 일을 왜 했나 싶을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숨만 없어. 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시간 8분짜리 개변 이렇게 퍼레이드를 받고 자 말씀드린 순간 슈퍼챗 퍼레이드도 어, 들어왔습니다. 시작됐습니까?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캐리 정고님이 스타트 봉 교수님 어유 감사. 제가 김지호 대변인은 해보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자신이 없어요. 하시면서. 괜찮아요. 제가 책임집니다. 노영이는. 네. 어디다 대고 노영이. 자 서지현님 오늘 라임 좋았어요. 신은기 변호사님 승. 아 우리 응원 지연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 세분 다. 네. 세 분 다해요. 어. 박정호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괄호 열고 왜 신인규라고 이러세요, 지금. 진짜. 오늘도 사람들이 세 분 다 화이팅입니다. SY님 감사드리고요. 김태수님 성렬이 파면이다. 박봉규 동점 이렇게 네, 응원해 주시고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호기님 슈퍼챗 이게 메시지 안 주시고 주셨는데 그것도 이거는 아무 네. 세 명한테 다 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앵커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퍼레이드로 네. 시원하게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네. 자 그런 반면에 어제 정청래 위원장의 이 마지막 이 최후 진술 정말 감동적이던데 제가 감동적이에요. 보면서 네. 너무 재밌었던 게 네. 호수의 달 그림자도 봤다. 계엄의 목격자로 그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호수 위에 달도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도 보고 땅도 땅도 보고 알고. 호수의 방도 보고 다 그러니까요. 봤어. 그리고 국민들도 다 봤습니다. 국민들도.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생중계로 봤습니다. 보고 현장에서 네, 보시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나 마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0분 동안 최후 진술을 이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국가를 막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도 민주주의 이걸 파괴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시도 이거는 징계를 꼭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징계 하신 거 아닙니까? 징벌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최후 변론까지 쭉 지켜보고 네. 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몇 대 몇 나옵니까? 8대 0이지 뭘 몇 대 명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이건 만장일치예요. 네. 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하고 임명했던 사람 현재 재판관들이라도 이거 보고 저 어제 하는 태도도 보세요. 그리고 현재 재판관들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네. 무슨 부정서가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하. 오로지 국헌 문란이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일을 거쳐서 모든 게 만장일치로 결정돼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헌재를 흔들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을 해야 되고 네. 헌재가 무슨 뭐 신속성만 했다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국가의 시스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무리 뭐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람이든 지명했던 사람이든 8대 0으로 그렇게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8대 0. 예. 뭐 신인규 변호사도 뭐 8대 0. 아 근데 지금 예측을 뭐 하고 계속 계시죠? 그 계몽령이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어제 김계리 변호사도 또 계몽됐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김계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김계몽, 계몽이 됐으니까. 그 제가 공교롭게도 앞에 개가 뭐 똑같네요. 아니 김계몽이죠. 계몽됐다고 하니 그 불러드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윤성몽 아닙니까? 윤성몽을 지금 꾸고 있어요.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저도 8대 0으로 나와야 네. 국론 분열이 사라지고 그나마 아.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찝찝함이 있어요. 뭐요? 찝찝함이 뭐냐면은 예. 윤석열 픽 인사 우리 다 보셨죠? 어. 지금까지 빵진숙 방통위원장 네. 빵진숙 그리고 그 인권위의 김용원 네. 예를 들면 그 독립기념관장의 또 인사 그러니까 모든 인사를 정말 반대로 해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또 비상식적인 일을 벌릴지가 아직 마음이 놓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제가 뭐라고 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해왔던 인사를 보면 노동부 장관에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앉혀놓고 방통위원장에 가장 빵을 좋아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친일적인 사람 앉혀놓고 그렇네. 인권위원회에다가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앉혀놓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파면 결정 8대 0 나올 때까지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언론이 계속 저는 이거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음 놓으면 안 된다. 계속 저는 감시 감독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봉규도 계속 감시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읽혀드리겠습니다. 저희 횟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죠. 박봉규 더 그렇지. 감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야. 지적을 아주 잘했어. 아니 근데 오, 횟수 괜찮네. 늘리고 싶어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두 분이 너무 바쁘세요. 내가? 뭔 소리예요? 월요일 우리 안 저 바빠요. 오후에 월요일 쉬는데 많이 노는데. 월요일 안 바쁘다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헌재 나올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교수님 계속 하자는 거. 아 그래요? 매일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마법의 성님이 또 예, 아이고. 마법의 성님이 예. 좀 마법 같은 예. 슈퍼챗을 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박정호님 항상 응원합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경제도 나라도 힘들게 했음에도 잘못 인정도 안 하는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내란당 국짐 해체, 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도 아니고 고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루하루 마법 같은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오, 네. 이거 와, 아주 이분 좋습니다. 장문의 라임이 댓글을 좋으신데요. 예, 마법의 성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시민분들이 정말 깨어 있고 이 상황 물론 지금 불안한 면도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희망찬 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지금 어제 이 최후 진술을 보면서는 이제 헌법재판관도 이 정도 됐으면은 그렇죠. 정말 이제 파면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네. 꼭 참고 있는 거죠. 들어줘야지. 또 그러면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뭐라 하죠. 네. 시간 제한했다고 뭐라 하죠. 아니 헌재가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의힘까지 나서 가지고 네. 그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어대고 공격해대고 네.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고 재판관들 신상 털고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최대한 윤석열 측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증인 3명 또 들어준 것도 사실 안 해도 돼요, 그거. 지난주 목요일에. 네. 그런데 또 들어줬잖아요. 이거 또 시비 걸까봐. 저는 그렇게 한 게 재판관들이 네. 어쨌든 이 사안을 뭐 어느 정도 저는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관들 볼 때 다른 것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헌재 재판관들을 막 공격을 해대고 헌재 재판관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헌재가 가루가 되게 만들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들으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네. 이게 이러다가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리고 사실도 아닌 내용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잖아요. 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실제 헌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공격을 해댔어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 말을 안 하지만 판결에 그게 포함이 안 되겠어요?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복귀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마이너스예요. 뭘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더 결심을 굳히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건 파면시켜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런 인간이 다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절절하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댓글 보니까 이기선님, 박봉규 네. 콤비 최고 예. 또 해주셨고 우리 예. 한동엽님은 신인규 잘한다고 이렇게 또 칭찬 댓글 주셔가지고 눈에 네. 쏙 들어왔고 자기 거.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고의 역사상의 최고의 재판이 뭐냐? 네. 솔로몬 재판이라고 봐요. 가장 지혜롭고 아. 가장 당사자들에게도 아주 그냥 뼈 때리는 재판. 솔로몬 재판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청구 네. 요거 만약에 8대 0으로 안 나오잖아요. 아. 전 아마 이거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우리 죽어서도 사후에도 계속 기록될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재판으로 저는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재판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역대 최악의 재판으로.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저 변호인단들이 와서 재판했습니까? 네. 재판한 게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완전히 선전선동의 장으로. 네. 아니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면 그걸 말려야죠 변호인단이. 그러면서 재판부 같이 공격하고 헛소리 찍찍하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뭐 여러 의혹들도 있습니다. 뭐 불안감도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똑바로 된 판단, 이거 바로잡겠다라는 의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기관으로서 역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네.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요 정말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저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이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된 이 재판의 마지막 피날레를 그래도 좋은 재판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8대 0. 8대 0. 네, 8대 0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3월 7일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4월 30일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뭐 3월 14일까지 늦춰지게 되면은 뭐 5월 그 연휴 있는 그 다음 주로 이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관측을 하고 있던데 조기 대선은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 특히 여권에서는 주자들이 열심히 뭐 뛰려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책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됐죠. 나왔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얘기가 제목 나오고 있는 국민이 먼저. 아니 저는 다음에 책을 제목이- 낸다 그러면 네. 저는 오마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나 내겠습니다. 오마이 TV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꼭 내주세요. 이런 책 아. 언론에 대해서 정말 네. 바르게 가자. 우리 슈퍼챗의 힘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제목은 좋지만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근데 국민이 먼저처럼 행동을 안 하잖아요. 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늘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친한계에서 김상호 의원 내쫓은 거 보셨죠? 아니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근데 행동은 국민이 먼저니까 가서 광주 집회 탄핵 반대한 거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 가가지고 사죄하고 네. 그랬던 의원은 쫓아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국민이 먼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책 이름을 바꿔야죠. 권력이 먼저입니다. 검찰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장난 비슷하게 국민이 먼저라고 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느냐. 이거 전형적인 윤석열 스타일이다. 저 이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뭐 정치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한동훈이 뭘 해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거 어떻습니까? 예. 사진 촬영이 먼저입니다. 아니 국회 가면은 촬영을 먼저 해요. 진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먼저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셀카가 먼저. 셀카가 최우선입니다. 아니면 기타가 먼저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아. 기타 치는 거 좋아한다. 여러 가지 변주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예.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한동훈이 이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나 지형을 네. 보면 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잖아요. 한동훈 지금 나오는 게 맞냐.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윤석열 이제 결정도 안 나고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데 한동훈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음. 김문수가 될 것 같은데. 김문수가 예. 네. 그러니까 경선도 못 통과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동훈이. 컷오프도 컷오프 컷오프 될것 같다는 그런 거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아니 컷오프? 지금 지지율만 보면 예. 뭐 물론 그 지지율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한동훈은 네. 또 거의 제일 꼴찌 아니에요? 아니 꼴찌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아. 그러니까 그 중간 지금 정도예요? 보면은 순서가 김문수 1등, 네.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그다음에 원희룡, 유승민 뭐 요 그러니까. 정도 순서입니다. 근데 그 정도 네. 순서인데 한동훈이 무슨 뭐 확 치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를 아. 들면 뭐 야권 후보들 중에 본인이 지지율이 높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지지를 안 하잖아요. 김문수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면회라도 가봤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근데 지지를 안 하는 정도가 네. 아니라 한동훈에 대해서는 네. 배신자, 반감이 심어. 맞아요. 적개심을 아. 받고 그러니까. 적개심을 받고.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은 자기가 무슨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저 본인 그거는 잘하세요. 경선이나 남지군 공격할 때가 아니야. 아니 이러면 자기는 김문수를 공격해야지. 아니 지금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무슨 마치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던데 잘 생각해야 돼요. 본인은 지금 당내 경선도 통과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또 그 뭐야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네. 그럼 뭐 국민이 비슷하네. 먼저다는 거 비슷하잖아요. 제로 콜라가 먼저다. 내 거 먼저 줘라. 제로 콜라. 콜라가 먼저다. 뭐 하는 거야 진짜. 뭘 먼저다. 아니 그리고 정치인이 남들이 썼던 거 쓰면 이미지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그러네. 그러니까 네. 따라쟁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좀 독특하게 해봐. 그리고 아니 그 제안을 좀 해주세요, 한동훈. 제안? 책 제목을 책 제목 뭐라고 뭘로 해요? 해요? 책 제목을?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로 어. 좀 제안을 해주시면서 비판하셔야지. 대안이 없이 자꾸 비판만 하시니까. 뭘로 책 제목을 뭘로 내가 할까요? 왜 한동훈한테 그걸 해줘야 돼요? 싫어요. 제안해주기도 싫어요. 그걸로 제안해주기도 싫어요. 제목이 별로. 오딱 나왔는데 제목이. 제안해주기도 싫어요. 예. 좋은데 그거 나는 제안해주기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본인이 했던 거나 반성 많이 하고 예. 아니 이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치 그 계엄에 반대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거 그러는데 조롱당하기 딱 좋은 제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해서 황태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리면서 이익을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함께했던 사람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압수수색이 먼저다. 영장이 먼저다. 다 되네. 아니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계속 옹호하고 비호하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가 대표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마치 그거 한 번 했다고 계엄 반대 한 번 했다고 모든 걸 다 뒤집은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는데 예.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 얼마나 창피했으면 21년간의 검사 생활을 안 썼겠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잊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제발. 그러면 흑역사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흑역사? 잊지는 말아주세요. 제목 노래가 이름이 있지 않나? 잊지 잊지는 말아주세요. 검사 생활 21년. 괜찮네. 잊지 그거 말아주세요. 괜찮네요. 잊지는 제목으로. 말아주세요. 잊지는 아니, 말아주세요. 검찰은 내 운명 어떻습니까? 검찰은 내 운명. 그것도 괜찮네. 이거 괜찮죠. 그건 괜찮네. 특수검찰은 내 운명. 다시 태어나도 이 내 길을 운명. 무죄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렇게 아주 정체성 좋아. 밝혀줘야 아주 됩니다. 좋네. 그러니까요. 영장이 먼저. 네. 아니 근데 저는요 네. 한동훈 대표는 요 세 가지 장면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이분이 정치하면서 보여준 게 그냥 이조 심판론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젠다가 없다. 요거는 뭐 이미 확정이 됐고요. 예. 뭐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부터 아젠다 생긴다 하면 그것도 누가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엄 국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요. 네.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푼 건 맞습니다. 아. 협조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협조는 제가. 했다.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무너지는 게 뭐냐? 그 주말에, 그 네. 일요일 날 당사로 한덕수 총리를 부릅니다. 그렇지. 일명 한한 콤비. 그래요. 한한 기억납니다. 콤비가 권력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개헌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권력을
탈취하는 요런 약간의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 한한 콤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평가가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여부도 2주 동안에 네. 입장을 수시로 바꿨어요. 오늘은 탄핵해야 된다. 내일은 탄핵할 건 아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에 대한 사살 얘기가 나올 때 이건 탄핵해야 된다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너무 이렇게 기준이 없다? 아니 위헌이라고 했고 위법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탄핵이라고 하고 밀어붙였어야지. 막 입장을 여러 번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좀 끝이 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책 쓰고 뭐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가 돌아올 게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한동훈 책 이제 오늘 발간된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뭐 서점 앞에 가서 트럭에다가 이제 발간 축하한다 이런 것도 걸고 여러 가지 응원하고 있던데 오.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는 뭐 밥차 안 왔나요? 오마이TV 앞에? 자, 저희도 트럭 없어요? 푸드 트럭? 좀 불러주세요. 우리도 핫도그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핫도그 같은 거 교수님 좀 불러주세요. 봉해 시대인데 지금 올해. 밥차 좀 여러분 복라인이 봉해 보내주시기 시대인데요. 바랍니다. 복라인이 예. 봉라인. 커피차 같은 거 이런 거. 커피차. 박봉교에서 커피 한잔 예. 주세요. 이게 그거 여의도 이 좋네. 앞에 좋네, 차가 오면 좋네. 진짜 좋은 일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너무 좋은데요? 꿈꿔봅니다. 팬카페 없어요? 있어. 있는 거기서 좀 팬카페 하라고 있는데 그래. 뭐 얘기하기 좀 민망한 수. 아닙니다. 작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더 응원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해주고 계시고 자 뭐 비번이 먼저다 이런 댓글도 비번이 있네. 먼저다. 여봐 나는 복라인 오셨는데 왜 안 읽어주는 거야? 이거 좀 뭐요? 편파적으로 어디요? 읽어주시- 어디 왔어요? 어디요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이러실 방송에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빈 네. 승현님 희님 현님 신 승현님 네. 나는 복라인. 네 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라인 많아요. 14,000명 네. 실시간 시청 중에 딱 한 명 복라인 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복라인. 복라인. 올해까지 복라인. 복라인. 올해까지. 내년에 이제 2명. 거기다가 네. 복라인이라고 쭉 올려주세요. 복라인. 박정호 기자의 잘못된 이 인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뭐 14,000명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요? 14,000 넘게 들어왔어요. 와. 그게 다 잘 노영이가 나가네.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명태균 만나고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네거티브 하게 말고 파지티브 하게. 네거티브로 가야 돼. 월요일 날 내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랑 방송하잖아요. 다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 방송은 자기 방송 때문에. 아유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오마이 때문에 가는 게 예, 아니에요. 견제 들어왔어요 견제. 오해하지 마, 박영호 여러분. 견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영희 변호사는 자기 방송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마이 교수님 TV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요. 뭡니까? 우리 박정호 앵커님께 네. 네. 박용호가 좋냐 박봉규 좋은 질문이네. 이런 질문을 저희가 아주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패널을 찔러야 돼요. 날카로워요. 예. 월요일엔 박영호가 좋고 수요일엔 박봉규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자, 현명하신데. 우리 도도한 늑대님, 예. 박정호 진행자님이랑 최주몽 교수님, 신인기 변호사님 세 분 케미 완전 좋아요. 크크크. 정권 바뀔 때까지 두 분 계속 나와주세요. 야. 정권 바뀔 때까지만 이제 나오는 걸로.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 5월 중순에 이제 마무리가 아니 정권 바뀌어도 계속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바뀔 때까지는 나오겠습니다. 여기 댓글에 큐라인도 좀 있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큐라인. 간간이 있습니다. 아니 간간히 우리 있고 다 은주님. 이은주님, 아니 이거 뷰라인입니다. 보세요. 스마일 연희님이나 다 예. 교수님 좋다고 얘기하는데 복라인이 알겠습니다. 복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라인 좋습니다. 복라인, 큐라인 함께하고 호라인, 큐라인, 복라인 안 쓰신 분은 호라인으로 저희가 다 나도 간주해 생각 복라인, 간주하겠습니다. 복라인이 너무 많아. 고맙습니다. 대자님도 있고 저도 복라인 보라보라배님 뭐 알겠습니다. 박재만 너무 많으시네.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감사합니다. 도발을 오늘 또. 오늘 와, 도발 방송이 왜냐면 예. 제가 도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너희가 뭐라 하면 내가 출연 안 한다 그러거든요. 오. 제일 무서워합니다. 갑이시네요, 갑. 갑이죠 제가. 와, 역시. 출연자가 갑입니다. 역시. 노복만은 출연자가 갑입니다. 거기는 근데 여기서 우리 의리인데. 여기서는 여기 그런데. 의리입니다. 네. 의리야? 우리가 뭐가요? 우리가 의리예요? 그럼요. 이 사람이 진짜 아니 맞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해야죠. 노복만에서는 더 열심히 아닙니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준 했던 동네님께서 신인규님 화이팅. 오, 이렇게 또 신인규. 외쳐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계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복라인 출발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복라인이라고 음.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그리고 이제 한동훈 얘기했으니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한번 네.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에서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3월 1일 이 탄핵 이 뭐 반대 집회겠죠. 네.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3월 1일 뭐 가서 또
참석한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절 광화문 이 반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부만 그런다는 거잖아요. 개별적 의원들 뭐 참석하고 그거. 지도부 차원에서는 불참 기조 유지한다. 지도부 차원이에요. 그래놓고 이럴 거야. 또 권위 가가지고 나는 네. 개인 자격으로 왔다. 지난번에도 뭐 그런 적이 떡국 그래요? 들고 가나요 이날도 떡국? 네. 예, 떡국 차려 근데 놓고. 이게 이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양다리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중도층 생각하고 있어. 네. 이렇게 지도부는 에이. 지난번 면회 갈 때도 보면은 비슷했죠. 이거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좀 불쾌한 그런 목소리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네.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음. 뭐 좀 이상한 짓 했을 때는 또 개인 자격이라고 넘어가고 아, 또 남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잣대를 또 들이대면서 네. 비판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인생 정말 편하게 산다라는 좀 반어적인 표현이고 네. 저는 그날 아마 윤상현을 필두로 김민전 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의원들은. 지도부만 안 간다 뿐이지 네. 그냥 국민의힘은 역시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 앞에 소위 말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포석으로 아마 이런 전략을 썼다라고 하면요. 네. 이거 정말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똑바로 하셔야 되고 똑바로 안 하잖아요. 우리 음. 국민들은 이제 이 내란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밖에 줄 게 없다. 줄 게 없어요. 심판밖에는. 전 그 길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제 국민의힘 안 된다라는 그런 본격적인 목소리를 당당하게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주부터 한국갤럽 조사부터 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윤석열 이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가고 있고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중도층에서도 이제 내 목소리 응답도 좀 하고 전화 받으면 전화 응답도 좀 하면서 의견을 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보수 쪽이라고 내가 보수라고 하기 이거 좀 민망한데 이런 생각 또 할 것 같고 여론 지형이 여론 이 표심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쪽의 지지가 높았던 것은 표집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조사들을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표집이 많아요. 뭐 적게는 80명에 1000명 조사하면 네. 많게는 200명까지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조항 집어넣었잖아요. 뉴진스를 아느냐. 그리고 지역 물어보고. 근데 전화번호 보니까 지역이 달라. 뉴진스 아세요, 교수님? 이것 보세요. 내가 뉴진스의 뉴진스? 응원봉을 든 사람과 옆에 있었어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야 멤버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그걸 왜 물어보냐? 찍어보시지. 뉴진스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뉴진스. 나 그때 뉴진스의 응원봉을 들고 신인과 함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팩트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뉴진스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말은 이제 그 응답하는 분들이 연령을 속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 질문을 일부러 그렇네, 집어넣은 그렇네.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뉴진스를 모른다는데 20대라고 적어놨어. 예. 그게 과연 20대일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20대는 당연히 알 수 대부분 있는데. 알죠. 뭐 10대나 20대 입장에 네, 뉴진스를 네. 모른다는 건, 그러니까 뭐 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뉴진스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 근데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TK 지역인데 호남 지역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ARS 전화 받을 그렇죠. 때는 그런 모르니까. 경우에. 예. 근데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중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아하. 의사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론의 지형이 이제는 그 여론 조사로 반영되는 게 정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론은 이미 윤석열 탄핵 쪽에 훨씬 더 그렇죠. 많았어요. 지금도 많죠. 사실. 그럼요. 많이 근데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건 뭐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했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문제를 이상하게 질문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네.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 외에 응답자들이 속여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의 지형은 그냥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전부터 계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항상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때문에 마치 그냥 뭐 맞은 것처럼 네.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처음부터 계엄은 비판하고 탄핵도 같이 주장하고 이랬어 봐.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혁신이 일어나죠.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국민들을 볼 때 국민의힘은 그래도 윤석열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표님이 지금 예, 오늘 하셨네요. 공직선거법 예. 2심 이제 2심 네, 결심 결심 공판 오늘 오전에도 재판이 있고 오후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 구형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있을 때는 어떤 말씀하실까요? 네, 짧게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왔는데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 짧지만 우리 국민들께 울림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예. 재판부가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얼굴의 표정도 밝잖아요. 네.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김문기 씨를 네. 몰랐느냐 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유죄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 허위 사실이라 요걸 가지고 유죄를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검찰도 그렇게 기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공소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어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 관련된 문제인데요.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편집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공격을 했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날 김문기 씨와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김문기 씨란 말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실제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날이 아니에요. 그 사진이 찍힌 날은. 근데 그 정황을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예.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말로 거짓이라고 또 지금 유죄를 내린 거거든요. 1심에서. 그래서 이 공소 사실이 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해라. 그걸 확인해 달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네. 볼 때 이거 공소 내용이 좀 애매하다. 명확하게 그럼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정황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백현동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논리예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는 느낌이고 개인적 기억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협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명시적으로 협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정부의 부처에서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서 그걸 협박으로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거짓인 거냐? 그 표현상의 그런 그렇죠. 이유가 또 과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당연히 건데.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네. 당일날 골프를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유죄를 내린 거니까 그걸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검찰이 저는 공장 변경한 거 보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과연 유죄로 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의문이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예.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화돼서 끌어올 일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공직선거법 사안에서 네. 유죄 나오기를 거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정치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치 거예요. 기소다. 왜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정치 기소 아니라고 봐줄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기소다. 정치 재판이 돼버렸다. 네.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낙선한, 그러니까 패배한 낙선자인데 네. 낙선자는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갖고 와서 책임을 물으려면 엄청난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 나와서도 패널들이 뭐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처벌을 잘 안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기사를 기반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의 의견이나 평가를 얘기하면 그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 명예훼손은 사실을 처벌하거든요. 네. 사실에 관한 언급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논평, 내 주관, 내 의견을 표현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그 법익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조항 250조를 보면요.
251항에 행위에 관한 사실, 허위의 사실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최재문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식, 누굴 알았냐 몰랐느냐는 기억에 관한 거니까 인식에 관한 거고 박근혜 정부 관련돼서 그 공문 겁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건 협박. 이거 네. 주관적 외포심이라고 하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관한 것과 인식에 관한 거를 설사 잘못 말했다 치더라도 네. 이것이 허위 사실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처벌받기가 어렵다. 근데 1심에서 1심에서는 너무 많은 중형을 때렸고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이 되고 민의를 조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재판을 한다면 예. 이건 정말 정치 재판, 정치 기소에 이은 정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딴 거 없이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말했던 네. 뭐 상식, 원칙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바른 판단을 2심에서 내려주기를 바라고 오늘 결심 공판 오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뒤면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달 4월 초는 나옵니다 결과가.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예. 짚으면요. 엄정하게는 하는데 당선자도 원래는 공직선거법 적용 받거든요. 낙선자만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 윤석열도 적용 받습니다. 아하. 근데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거 못 집었잖아요. 왜? 그렇지. 대통령이니까 예.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내란과 외환 외에는 원래는 사법 처리가 잘 안 돼요. 수사만 가능한 거거든요. 소추가 안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이제 재판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건 좀 너무 혈통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 않는다. 그렇네. 실제로 그것도. 윤석열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거짓말 고소가 많죠.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많죠. 예를 들면 뭐 김건희가 구약 성형을 다 애운다. 이거 네. 김용민 목사가 그거 지금 걸어놨거든요. 10원 한 장 네, 받은 적 없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뭐 400 몇십억 물어낸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대선에서 이렇게 말 가지고 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면 딱 끝나면 정리하고 끝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는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 물고 거지. 늘어져.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통령으로 아직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지만 네. 이거 고소된 거 조사하기 시작하면 예. 부정선거에 관한 부정선거 아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봅니다. 부분은 교수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도 하고 윤석열도 하고 이게 아니고 음. 그냥 둘 다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선거 그게 아닙니까? 정치의 소리. 아,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내란을 해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지. 아, 누가 내란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해야 논란은 된다. 제일 합리적인 건 뭐냐? 음. 정치 기소고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음. 무죄 내리고 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도록 놔두면 네. 이거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을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순리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뭐라 못하죠. 물론 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또 뭐 우리 법이니 뭐니 또 딴소리 할 거는 이제 뻔한데 네. 그건 그들 주장이고 그냥 예.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그냥 예. 결정 내리면 된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고 계시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표님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댓글이 신인규 변호사님 얼굴이 이제 빵빵해졌다고 핫도그 많이 드시냐 이런 이진숙 위원장 별명이 빵진숙인데 저는 이제 빵빵하다는 의미로 빵인규죠. 빵인규. 제가 또 빵을 좋아합니다. 네. 좀 끊겠습니다. 빵을. 이 빵을 댓글이 있어요. 만드는데도 가고 이래요. 예, 빵을 잘 만드시고 좋아해가지고. 공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좀 빠져야 될 텐데 약간 잘 네.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카르마님이 신인규 멋있다라고 아유. 또 응원을 근데 해주고 아까 계십니다. 예. 이영희님인가 한 분이 네. 올리셨는데 그걸 못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바쁘게 그래요? 넘어가는 바람에 아, 네. 슈퍼챗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출석 현장까지 함께 하셨고 뭐 국민의힘은 뭐 중도층에서 버림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네. 일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대선에 뭐 나올 가능성 나올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턱걸이 한 거 안 보셨어요? 턱걸이 턱걸이 6개. 턱걸이 한 걸
올렸어요? 네. 건강하다는 건강하다는 표시인가요? 거 하기 위해서 그거 자기가 올린 건 아니에요. 그 지지자들 김문수 지지자들이 턱걸이 6개 하는 거 올렸어요. 네. 그게 왜 올렸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이가 74세인가 그러더라고요. 70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슈가 있을까봐 네. 그게 다 대선 나오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생각을 네. 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뭐 그리고 해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뉘앙스 계속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참아 속으로는 굴뚝 같겠지. 나 대선 나와요. 네. 후보 될 거예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욕 먹을까봐 극우 세력한테 욕 먹을까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우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턱걸이 6개 하는 거 올려가지고 나는 건강하고 해석은 여러분이 자유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정광훈 측과 연관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부분 지금 현재 보수의 중요한 어떤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네, 뭐 비공식적으로. 자기 당이 뽑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들도 그거를- 아는 거지. 김문수가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 안 얘기가 해야 나오고 되는데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말릴 일이 아니고. 아니 안 말리지. 예. 무슨 말이에요? 응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김문수 후보 아니면 뭐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죠. 많고 당에서. 한동훈 아니 그럼 싫어하는 사람 홍준표로 많아요. 정리하시죠. 둘다 싫으면. 명태균은 어떡하고? 그러면은 홍준표 명태균. 본인용으로 하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네.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네. 명태균한테 그러니까 안철수 어떻습니까? 안철수. 그 대선 출마 사실상 출마 사실상 선언하셨던데. 출마 그분은 무슨 대선이 직업이에요? 그 습관성 그러니까 이거 출마죠. 습관성 출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예.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예, 예. 저 이제 오마이TV가 좀 품격 있게 평론을 하다 보니까 예. 2개 아시안 게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게 1월, 2월, 3월, 4월 네 달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1월, 2월 국면이 있었고 이제 3월, 4월 국면이 있습니다. 음. 앞에는 탄핵 국면이고 뒤에는 대선 국면이에요. 네. 이게 쇼트트랙 아마 그 많이 경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쇼트트랙 1,500m 뜁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걸어요. 막 그러다가 그렇죠. 페이스 한 세 조절하죠. 바퀴 될 때부터 막 1등 치고 나갑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뒤에 한 4등, 5등 네. 하던 사람이 막판에 체력 하고 아팠다가 해서 마지막 이기잖아요. 세계 튼다를 쑥 내밀죠 앞으로. 그 쇼트트랙이요. 네. 앞에 뛴 사람이 거의 1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 뭐 김동성 선수 분노의 질주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미 쇼트트랙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앞에서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에 이 탄핵 국면에서 장작을 태워야 되니까 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죠? 쇼트트랙인데 이제 3월, 4월 어떻게 버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시간이다. 아. 이젠 뒤에서 3등, 4등 딱 그 바람 피하면서 네. 딱 체력 관리하다가 예. 금메달 따는 사람이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시작인데. 지금 나가서 뭐 2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네. 전략 전술 면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초반에 다 써버렸다. 네. 요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핵심까지 짚어주셨고, 자, 저희 박봉규는 예. 쇼트트랙 이렇게 뭐 쇼트- 짧게 도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저희는 1000m 뛰어야죠. 1000m. 예. 뭐 월요일은 41.19. 쇼트 트랙이야. 아, 저희는 롱으로 가고. 곧 끝날 것 같은, 곧 내릴 것 같은데. 저희는 저 스피드죠. 저희는 빠릅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 예. 저희가 계속 가도록 하고, 자, 이 얘기, 명태균 뭐.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 좀 짚어볼게요. 지금 오늘 이 주진우 기자가 예. 아침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누군가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네. 통화 시점을 보니까 명태균 씨 구속 이후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가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귀엽더라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인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사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 설명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줬는데 근데 조선일보가 이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무수한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너무 큰 내용인데요. 근데 뭐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주 기자와 통화해서 보도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명태균이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고 USB 건네받아서 이제 공개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거를 알게 된 윤석열 부부가 대노했다는 거고 언론사에서 들고 온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 기자한테 줘서 이걸 이 USB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윤석열 부부한테 전달을 하게끔 해서 뭔가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하는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추정을 그렇게 해보면.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가운데 언론사에서 들고 있다는 게 알게 보니까 김건희 씨가 화를 막 내면서 조중동 욕도 하고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 뭐 이게 또 파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고요. 네.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명태균 이 세 사람의 한 짓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거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 이거 있어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에는 그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더니 이제는 나 이거 있어. 근데 더 황당한 건 조선일보라는 저희 언론사예요. 그 역할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신문사입니까? 언론사 맞아요 대체?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됐는데 뭐 명 씨가 보도도 안 하고.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아니 그럼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 네. 추측, 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뭐 어디서 들은 얘기 이거 가지고 보도한 적 없습니까? 많거든요. 기자들이 당사자 동의를 꼭 확인해서 아 쓰지 그건 아니에요. 않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잖아요. USB라고 하는 건 있는데. 증거가 있는 건데 이 USB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면 돼요. 네. 그리고 반론을 요구하려면 그 준 사람이든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반론을 요청했는데 반론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대로 나가죠. 그렇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이게 정권에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불리하게 생각하는 보도 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사냐고요, 대체.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조선일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런 행태와 뭐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아하. 실제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언론으로서 역할입니까? 아니 오마이뉴스가 만약 이걸 제보를 받았어. 보도 안 하겠습니까? 아 오마이뉴스뿐만 아니에요. 어떤 언론사든 다 하죠. 일반적인 언론사라면 이거 제보받으면 다 보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 누가 제보를 했는데 뭐 제보자를 밝힐 필요는 없고 증거가 있잖아. USB 안에 무슨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근거로 보도하면 돼. 증거 제시하면서. 그렇죠. 아, 그 뭐가 문제가 돼요, 대체?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피셜 이런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증거 있어. 그대로 USB를 전달했다잖아. 거기 들어있는 육성 그렇지. 이런 것들 보도하면 되는데. 아니 뭐 문서면 문서, 육성이면 육성. 이거 그대로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도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참고로 우리 교수님이 언론학 전공 박사님이시죠? 미국 박사라고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미네소타인가요? 미네소타도 했고 텍사스에도 텍사스? 텍사스 주립대 아니, 교수를 도시가 했죠.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하셨다고 해서 당연하죠. 아직까지 저는 좀 오늘 잠깐 아리랑 TV 느낌하고 가볼까요 오늘? 파리랑 팀 영어로. 증인이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언제 미국 한번 가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박봉규 미국 가서 한번 LA 특집 한번 해야 될 LA 것 같은데 LA 특집 한번. 돈이 통역을 있어? 하시면서 예. 비행기 값이 있냐고요. 뭐 잘 되면 안 될 것도 내가 없죠. 그건 있으시잖아요. 아니 지금 별명이 돈진봉인데 돈 돈이 아니 많으시다고. 봉해 시대. 자, 증인이 너무 많아. 해외 로켓. 왜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요? 이렇게 왜요? 얘기하는. 왜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하는 동안 기자들이 3명이 왔다 갔어. 1년씩 연수를 3년 와. 동안. 그 네. 사람들이 내 있네. 강의를 듣고 증인이 내가 있다. 그럼 영어로 들은 거죠 영어로? 요거 교수님이 신인규, 이번 너까지 기회에 미국 왜 다시 이래? 가서 교수하세요. 제가 갈게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영어로. 연수하겠습니다. CBS 기자, 경향신문 기자, 서울경제 기자 알겠습니다. 1년씩 우리 연수를 미국 제가 받아줬습니다. 박사님. 미국 통. 박사님 언론 박사 전문가의 말씀 들어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한마디 더 하면 캡틴 코리안가? 걔가 예. 미국 전문가래. 안 웃기지 않아. 가봤대 안 가봤대. 나는 지금 거기서 13년 나한테 물어봐. 아, 나한테 아주 영어 마을에서 스카이 벌써- 데일리 나한테 물어보라고. 아주 영어 말. 혹시 동네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다니시는 거 교수님도 영어 마을 출신 아니시죠? 소리야. 아 미국 출신입니다 정말. 미국 통.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선일보는 변호사님. 이렇게만 정리하고 싶은 게 정원유착이라는 의혹은 늘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원유착이 아니라 이거는
정원 일체 의혹이다. 한 몸으로 했다라는 의혹으로 봐야 돼서 유착보다 일체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일체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에서의 좀 흑역사를 또 하나 쓴 거다. 저는 이 부분도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언론 윤리면도 있겠지만은 어떤 공모의 정황까지 만약에 있다라면은 네. 언론사라고 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뭐 경호의 이름으로 영장 받고 이랬지만은 경호의 네. 이름으로 다 쉴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까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는. 김건희도 뭐 폐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떤 일을 하면 언론사가 문 닫을 짓을 하는 겁니까? 김건희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저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김건희의 워딩만 있는데 네. 어떤 실체적인 내용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가 상당히 궁금하다. 이거 조사해봐요. 궁금합니다. 이거 그 조사해봐야 USB와 관련돼서 예. 이 관계를 한번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제는 뭐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하면서 검찰발 보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여론이 검찰이 뭔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주는데 네.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아니요. 검찰 동정 여론 플러스 검찰은 있어야 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 그러면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교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검찰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명태균 관련된 수사도 창원지검에서 처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까? 수사 제대로 안 했죠. 두 번째 첫 번째 수사하면서 어디로 넘겼습니까? 검사도 없는 수사 부서인가? 그걸로 옮겼어요. 그걸로 넘겨가지고 수사하라고. 검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검사가 인대로 옮겼는데 네. 실제 거기서 흘러나온 여러 얘기들 그게 다 검찰발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홍준표 문제든 아니면 뭐 오세훈 문제든. 그렇죠. 그런데 중간 수사 기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 얘기 하나도 없어요. 덮어버렸어요. 다 덮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넘겼어요. 이러니 실제로 그리고 거기 8명인가 연서명을 했다잖아요. 검사들이. 왜 그랬겠어요? 왜? 평검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검사들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네. 위에서 압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검찰을 믿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검찰은요 어떤 네.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러다가 또 뭉갤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조사 제대로 하겠어요?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정권이 넘어가 탄핵이 되면 모르지. 그때는 또 이쪽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 할 거예요. 네. 그러나 검찰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번에 분명히 봤듯이 기소와 그다음에 그 공소 유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뭐 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발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부는 뭐 법원이 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김성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성훈 3번 지금 청구했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판부가 아니에요. 재판부가 검찰이지. 네. 검찰이 왜 그러는 거예요? 서버가 지금 이틀마다 한 번씩 없어지고 있어. 비화폰에 관련된 기록이.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호처의 분석 내역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를 해. 3번이나. 네. 이게 검찰이에요.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네. 절대로. 근데 이번에도 그러네. 예. 검찰이 열심히 한 거보다는 명태균의 이 황금폰이나 언론에서 취재해서 밝힌 게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대해서 지금의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들이 장악한 네. 범죄를 은폐하는 검찰 내지는 범죄를 덮어주거나 예. 아니면 기회주의적으로 정치질을 하는 이 검찰은 전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범죄를 밝히는 정의로운 수사기구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그렇죠.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는 국민적 공감대 네. 내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건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아마 입법 사안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검찰 저도 믿지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론의 감시를 통해서 검찰이 그 수사를 이어가게는 만들어야 된다. 그 진실을 밝혀야 되고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또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또 우리가 이랬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윤석열의 후예들을 또 남겨주세요. 그건 얄짤없다. 저는 얄짤없다? 청사는 시대 정신인데 예. 지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김건희와 명태균과 국민의힘의 관련자들에 대한 이 즉각적인 수사. 네. 전 이건 빠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변호사님 안 가셔도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안 가져도 된다고? 저도 일정이 지금 뒤에 좀 있어. 일정 있어. 저는 오마이 TV가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꼭 한번 제가 제 생일 마치기 전까지 먼저 왔다 가시네 진짜. 먼저 왔다. 좀 먼저 가는 편이죠. 먼저니까 먼저 가죠. 예. 네. 보의 아니 시대. 예. 근데 조금 늦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늦어도 돼. 안 됩니다. 생방입니다. 그 제가 오늘은 안오하네. 9시 40분부터 안 됩니다.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진짜. 오바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라뇨. 저 말 알겠습니다. 많다는 얘기 많습니다. 지금 말이 알겠습니다. 많다고.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박봉규 또 교수님은 이어가도록 나머지도 할 텐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나머지도? 아니, 같이 끝내야죠. 시작까지. 아니 좀 늦게 어. 오셨는데 저보다. 박봉규 이 함께 할 때 완전체가 좋다 이런 역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박봉규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슈퍼챗 네. 릴레이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박정호 이름은 없었는데 거의. 있었어요. 네, 가끔 있었죠. 아까 가끔. 잘생겼다 몇 개 있었어요. 잘생겼다. 교수님, 예. 박봉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저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할 때 강합니다. 예, 이렇게 비긴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신나게 달려봤습니다.